안녕하세요. 동화를 주로 쓰고 있는 작가 황선미입니다. 여러분은 책을 읽는 게 즐거우신가요? 저는 책을 읽는 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즐거워서 지금 작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3살 때 책을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아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책을 읽는 게 요즘은요, 정말 즐거울까? 그런 걱정이 될 정도로 아이들은 책을 읽는 거를 수업의 연장선에서 생각을 하고 교과서에 도움이 되어 또 읽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 우리가 책이라는 걸 읽고 무엇을 할 수 있기에 어른들은 자꾸만 책을 읽으라고 하는가?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나는 좋으니까 읽었어요. 책을 읽는 게 즐거웠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책을 읽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책에는 다른 세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내가 제일 좋아했던 책은 창작동화는 아니었고 여행가가 쓴 여행기였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고 아이들이 읽도록 만든 책도 아니었어요. 세로줄로 쓰여 있는 옛날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김찬삼이라는 사람인데 당시에는 한국에 누구도 외국에 여행을 나가는 일이 쉽지 않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아프리카에까지 갔을 정도로 거의 세계 일주를 할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본인이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느끼고 또 사진을 찍은 것들 이런 것들을 책을 낸 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내가 읽게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는 이야기의 재미라기보다는 낯선 세상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여러 권이었는데 전체를 다 읽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좀 뒷장은 또 없기도 한 그런 책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내가 어른이 되면 정말 나도 이런 나라에 가볼 수 있으려나 이런 막연한 꿈을 가지고 책이라는 것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제가 책을 만난 경험은 6살인가 7살 때 그게 이제 책에 대한 첫 경험이에요. 근데 그때 중학생이었던 삼촌이 그때 소설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삼촌의 책을 몰래 방에 들어가서 넘겨보는 재미, 그 책에서 나던 냄새와 그 종이가 넘어갈 때 그 소리, 그리고 글자는 하나도 알 수가 없었지만 한참 넘기다 보면 조그만 삽화가 있었거든요. 그 그림을 찾아보는 재미, 그 작은 그림에 사실 뭐 대단한 내용이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그걸 보는 재미가 결국은 그 책의 맛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용을 알지 못해도 책을 만지는 느낌과 책을 넘길 때 그 감상 이런 것들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책을 만나진 않았겠죠. 요즘은 책이 너무 많잖아요. 또 책이 그렇게 귀한 것도 아니고 뭐 책을 읽겠다고 하면 부모님이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그리고 뭐 동네에 조금만 나가면 뭐 도서관이 잘 돼 있고 또 책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아이들이 책을 읽어야 하는 어떻게 들으면 잔소리 같고 또 어떻게 들으면 강요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책을 좀 읽어라. 어렸을 땐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는 분명해요. 이유가. 공부를 강요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여러분은 어리니까 부모님이 함께 가주지 않으면 낯선 세계를 가는 것도 어렵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대리 경험을 하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지혜와 또 경험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조금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때로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여러분이 얻어 가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
조금 덧붙이고 싶은 거는 책만 읽으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책을 읽으면서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는 게 이제 내가 말해줄 수 있는 작가로서 중요한 지점이기는 하지만 책을 읽는 것과 동시에 그 나이 때 해볼 수 있는 어떤 경험들도 같이 좀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어른들의 도움도 좀 필요하겠죠. 어른들이 함께 가준다든지.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예술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전람회, 그러니까 그림 전시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가서 본다든지, 특별히 어떤 뭐 사진을 전시하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한번 가본다든지, 또 연주회가 있다면 또 가본다든지. 그래서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여러분이 누리고 경험하고 해서 본인의 것으로 얻어갖기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책이라는 게 늘 즐겁지만은 않아요, 사실은. 나한테 너무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책을 또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좀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권하고 싶어요. 혼자서 읽고 뭐 다 읽었어. 처음 시작해서 뒷장 덮으면 다 읽은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독서력을 쓰기 위해서도 아니고, 뭐 처음 넘기기 시작해서 뒷장을 덮는 거, 그게 다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생각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읽고 나서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그리고 읽기 전과 읽은 뒤에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어야 되죠. 이거는 조금 더 나쁘게 얘기를 하면 공부를 강요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읽었으니까 뭔가 남았을 거 아니야. 자, 읽었으니까 뭔가 좀 해봐. 자, 뭘 느꼈나? 이렇게 자꾸만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마치 숙제같이 되게 어려운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근데 뭐 단순해도 좋고요. 엉뚱한 것도 좋습니다. 책을 읽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독서록을 하나 썼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 스스로 이 책을 읽기 전과 읽은 뒤에 분명히 다른 것들은 나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하고 싶고요. 가능하면 책은 좀 스스로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권해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돼 있어요. 뭐 어른이 권해주거나 아니면 유명한 작가가 선택해서 몇 권을 뭐 이렇게 리스트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은 것만 좋아해요. 다 성격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면 책도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좀 뜻밖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래서 이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영 아니잖아,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니냐, 그냥 실패냐, 그렇지 않아요.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알게 됐잖아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쌓이고 나면 안목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책을 선택하는 안목과 책을 보는 기준이나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한 성향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가능하면 스스로 선택해서 즐겁게 읽고, 처음에 읽기 시작해서 끝까지 다 못 읽는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읽다가 중단할 수도 있는 거죠. 나도 그래요. 재미없는 책은 읽다가 그냥 잠들어요. 그리고 책을 읽다가 끝까지 못 보는 책도 있습니다.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있어요.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시작 안 하는 것과는 매우 큰 질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시도를 하라고 권하고 싶고, 그 시도는 누군가의 도움보다는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